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기대 수명은 82.7세. 반면 건강 수명은 64.4세로 격차가 20년 가까이 나는데, 쉽게 말해서 20여 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첫걸음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중심으로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자. 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민근 진료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그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만 무료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먼저 그 진료과장님, 이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건강검진의 종류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의료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는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종합검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9세에서 만 64세 세대원, 그리고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은 일반적인 성인질환의 선별검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문진 및 신체 계측으로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검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라는 이 안내물을 받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료과장님, 네.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최첨단 기계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요거에서는 명확한 답변은 일단 건강검진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검진은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검사를 할 때 전문가가 있는 의료기관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 기계, 이것도 중요한데 해상도에 따라서 진단의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한 후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진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연속성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비용은 모든 기관 동일하나, 예를 들면 수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이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방문했던 의료기관 같은 경우 이전에 자료를 비교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 그 주변에서 보는 어떤 의원, 그리고 2차 의료기관 중 어떤 병원,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산하기관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야, 니 소개팅 하러 간다고 안 그랬나? 잘 갔다 왔나?
의상 봐봐라. 갔다 온 거잖아. 어땠어요? 네? 나 궁금해. 너무 좋겠다. 괜찮은 남자 나왔어요? 궁금해요. 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잘 될 리가 있나 야 그러니까 오빠가 이 마스크 벗지 말라고 했지 마스크 벗었지 지금 그 소개팅 가서 뭐라도 하자 마시러 마스크를 벗지. 그럼 마스크 신세로 그럼 뭐 먹나? 야 니네 마스크를 벗으면 안돼 이걸 가리고 있을 때 그나마 낫다니까 아이고 참. 어머 세상에. 아이고 누가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는데. 야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살이 좀 붙잖아 아이고 도찐 개찐이다. 아이 자기는 왜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노? 왜요? 언니 왜요? 하필 소개팅 자리에서 도졌잖아 또. 왜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아니고요 언니. 그럼요. 설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막 또 왔다 갔다 얘기 왔다 갔다 아우 잠깐 배가 왔다 갔다 아우 진짜 소개팅이었는지 이게 화장실 간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아이고 하필이면 그날 또 살사가 자꾸 나올 게 뭐라고 야 그러니까 오빠가 평소에 유산균 음료 좀 자주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내 오늘 아침에도 먹고 갔거든. 내 유산균 음료를 얼마나 꾸준히 마시는 줄 알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유산균 음료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유산균 영양제를 먹고 갔어야지. 영양제요? 예.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언니. 영양제보다는 음료가 효과가 더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음료수를 그렇게 열심히 마시지. 유산균 음료가 이 장에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 스트레스인가?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유산균 음료를 열심히 먹는데 이렇게 아플 리가 없다니까. 유산균이랑 다르나? 에? 뭐 왔는데요? 소개팅 나. 예? 뭐라고요? 소개팅 나. 뭐라고? 뭐라고 왔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왜 말하는데 잘 들어가래 보자. 그날 잘 들어가셨죠? 그날 밥값이 49,000원 나왔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시간 날 때 계좌로 2만 원만. 웃지 마라. 야 와 진짜 도전하네. 어떡해. 내 먹은 것도 없는데 49,000원 나왔는데 2만 원 달라 하는데 어떡해.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미야 요즘 소개팅 나가면 이 원래 더치페이를 하나? 아유 요즘 시대가 변했잖아. 뭐 남자는 뭐 딱해서 돈 버나? 원래 같이 내고 한다. 에이 시원하게 그냥 송금 해주고 한 번 더 만나봐요. 그럴까요? 요즘엔 봤다. 다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더치페이 한다. 그쵸? 그렇지. 괜히 오해할 뻔했네. 아닐걸 그게 뭐? 아니 보통 남자들이 마음에 들면 돈을 쓰지 않나? 더치페이 하자고 얘기를 알아? 아니 오빠 말은 그게 아니고 야 쪼잔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스트레스. 네 잠깐만. 스트레스. 화장실 가야 되겠다.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되지. 스트레스. 괜찮아요? 괜찮아. 야, 야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잠깐만 일부러 그러지 지금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유산균을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두 분은 유산균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어때요?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유산균으로 효과를 봤거든요. 제가 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아마 제 주변 지인들은 알 거예요. 화장실을 먼저 가요. 배가 이렇게 사르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자주 챙겨 먹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산균으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장 건강에 도움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산균은 어디까지나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만성 변비나 만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산균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병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진료과장님, X가 정답 아닙니까? 누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O입니다. 제가 정답이네요. 예. 근거도는 낮지만 그 유산균은 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은 변비, 설사 증상 때 복용 시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다만 복용하는 유산균은 장에 살고 있는 상재균처럼 그 장에 붙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에 살고 있는
장에 살고 있는 상재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적 증상, 즉 변비, 설사가 완화되었을 때 유산균의 복용을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산균 복용이 장 건강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중심으로 이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진료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암의 조기 발견입니다. 위암의 그 위험 인자를 먼저 살펴보시면 외인성 원인은 질산염 변환의 세균의 섭취, 예로 오염된 세균을 포함한 음식 혹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이 있습니다. 내인성 원인으로는 질산염 변환 세균의 증식 환경이 있습니다. 위산이 감소하고 이전에 위수술을 한 분,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나 악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 내인성 원인으로 해당합니다. 다음은 실제 내시경의 소견입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이 아닌 내시경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주름 가운데 있는 병소가 조기 위암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진행 위암입니다. 진행 위암 소견은 그 조기 위암과 달리 일정하지 않은 표면과 색깔이 주변과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위암이 아닌 소화성 궤양입니다. 소화성 궤양의 경우에는 그 대칭적인 이전 위암과는 다른 그 병변 자체가 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암의 그 원인으로 헬리코박터균을 들 수 있는데 헬리코박터균 연관 위염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헬리코박터균 연관 위염은 결절성 위염이라 하여 약간 표면이 도돌도돌한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거위의 털을 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초기에 그 헬리코박터 연관 위염의 경우에는 점상 출혈과 발적이 보입니다. 이외에는 주름 비대, 점막 부종, 탁한 위액 등의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기야. 왜? 자기 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하라고 안 날라왔더나 통지서. 이참에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전반적으로 건강 좀 체크 좀 해라. 우와, 좋겠다. 그럼 무료로 받는 거잖아. 난 언제쯤 나오지? 되게 좋겠다. 아 아가씨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몰라, 나는 모르겠고 찾아봐야지.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나는 안 할 거다. 뭐? 왜? 아니 괜히 내시경 받았다가 그거 뭐야 위에 멀쩡한 위 이거 빵꾸나면 어떡할 건데. 안 된다. 뭐라는데 진짜 그럴 확률이 진짜 그런 확률이 없다. 얼마나 드문데.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잠 못 당구나 진짜. 에헤이, 위내시경 같은 거 자주 하면 안 돼. 그 자꾸 하면 이러면은 위에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아따, 막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는 진짜. 아따, 진짜 못났다. 뭐가? 공짜한테 해라. 안 해. 무서워. 아이고 진짜 핑계는. 아니 거기는 자기는 술 마시제, 담배 피제, 또 뚱뚱하제, 몸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잖아. 위내시경에 대장내시경 이거는 정말 필히 해야 된다. 필히. 그렇지. 내 과부 만들기 싫으면 건강검진 해라. 아이고, 과부? 그래. 당신이 과부로 산다고? 어지간히 과부로 살겠다. 내보다 더 어린 놈 만나가 떵떵거리고 살겠지. 내가 그거 볼 거 가나? 안 돼. 어떻게 알았지? 언니. 꼬라지 보기 싫으면은 건강검진 하라고. 언니. 안 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오빠 건강검진을 하는 게 언니에게 득인지 안 하는 게 언니에게 득인지 저는 안 하는 거에 득이다에 한 표. 이 말이 그 방금. 왜? 소개팅남 연락 왔다. 뭐? 주말에 만나자는데. 아니, 올해 남자친구 진짜 생기는 거예요? 밥값을 2만 원만 보내시면 되는데 왜 5만 원이나 보내셨나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부담돼서 죄송해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제가 만나서 밥
감싸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게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아유. 아 요즘 남자들도 개념 있는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너 이렇게 잘 됐네요. 잘 됐다 완전. 잘 되기는 야 니네 자존심도 없나? 아니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나. 아니 왜 5만 원씩이나 보내는데? 아니 아유 진짜 여기서 자존심이 왜 나오는데? 나는 소개팅에서 밥값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라고 본다. 마음에 들었으면 지가 밥값을 냈겠지. 아이 그건 아니지. 경제관념이 확실한 거지. 경제관념은 무슨 말도 안 된다. 오빠, 왜? 그래도 평생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남자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나? 뭐거나 아니다. 못나 빠져가지고 됐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건강검진이나 받으러 가라. 싫거든. 그리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안다. 될 거야.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야. 연애할 때 생각나나? 뭐? 8살 연하라는 이유 예. 하나만으로 주구장창 내한테 얻어먹었잖아. 그게 완전히 독이 돼가지고 내 결혼해서도 지금 내한테 얻어먹고 살고 있는 거 아이가 솔직히 일도 안 하면서. 그렇지. 나는 나고 그 남자는 그 남자지. 둘이 다르잖아. 아 참. 됐고 왜? 언니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요? 나 뭐 입고 가죠? 나 어떻게 해서 가지? 뭐 신지? 뭐 입지? 머리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오해와 주실 두 번째 질문은 네. 위 내시경은 자주 하면 안 된다입니다. 네.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자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답 O를 선택할게요. 뭐 당연히 위내시경 검사 받는 거 좋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내시경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것 같아요. 좀 겁나는데요. 예은 씨가 TBC 건강 365에 정말 구멍이네요. 왜요? 개구부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주 한다는 표현이 뭐 설마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암 발생률 1위가 뭡니까? 바로 위암이잖아요. 네.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멍 날 확률도 정말 낮을 것 같아서 저는 X 할게요. 살짝 제가 틀린 것 같긴 한데 누가 정답인가요?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네. 위내시경은 필요시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검사 시행 후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대장 내시경과 비교해서 위에 구멍이 나는 천공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상 위 궤양이 확인되면 치료 후에 3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위 궤양과 위암이 유관상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암이 내시경적 절제술 후 다음 날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위내시경을 시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시술 후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출혈이 있다면 지혈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주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그 헬리코박터균과 연관된 위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가량이 이 헬리코박터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위내시경 검사 시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위내시경 검사 시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이 있는 경우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돼서 급여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비 대부분을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본인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외인성 원인으로 치료는 항생제, 알약으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7일간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할 경우 100% 치료가 되지는 않는데요. 효과는 한 70% 정도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항생제 내성균이 한 20-30%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보험 기준은 암이나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이 있을 경우 보험이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한 후에 치료의 확인은 3개월 후에 내시경 검사가 아닌 호기 검사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순 검사를 이용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만일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 검사로 위내시경을 다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의사가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세부 내시경 전문의 제도라는 자격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 인정 기준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유한 의사가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세부 내시경 전문의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암 발생률 1위가 위암이라고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깜짝 퀴즈. 2위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대장암이에요. 아. 소과된 이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더 위협하고 있고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료 과장님, 자 이렇게 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도 위 내시경 검사처럼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일반적으로는 건강검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대장암의 위험 인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인자는 동물성 지방의 식이, 그리고 유전적 소인,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균혈증, 담배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국가암 검진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상 1년마다 대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혈변이 있는 경우 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을 비용을 같이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50세 이상 성인 그리고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 받는 걸 꺼려하시는 이유가 이 검사 전에요. 많게는 무려 4리터나 되는 장 와. 정결제를 마셔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 좀 용량이 줄어든 장 정결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진료 과장님, 알약 형태로도 이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장 정결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꼭 장 정결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용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처음에 총 4리터 복용하던 용량이 최근에는 액상으로는 2.8리터까지 줄었습니다. 알약으로 시행을 하는 장 정결제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는 알약만 복용하고 물은 복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알약도 마찬가지 총 4리터 정도의 물을 복용을 해야 정확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방법을 보시면 검사 전 장 정결제를 복용을 하고 통증 때문에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시행을 합니다. 검사 방법은 항문통에서 대장 진입을 하여 대장의 가장 안쪽 맹장 입구 그리고 소장의 끝부분을 확인하고 나오면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 대장 내시경의 사진입니다.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 대장 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사진은 용종으로 과증식성 용종입니다. 과증식성 용종은 놔둬도 암이 될 가능성이 없는 혹을 과증식성 용종이라고 합니다. 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증식성 용종의 경우는 용종이 없는 분들과 똑같은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선종, 저분화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선종은 놔뒀을 경우에 5년 정도 후에 5% 정도 전후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때 제거를 하면 암의 진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선종 중 고분화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저분화도 선종이 놔뒀을 경우 고분화도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도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의 소견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출혈이 확인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진행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대장암의 씨앗하면 대장 용종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또 제거를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용종은 발견하는 즉시 모두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증식성 용종의 경우에도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조직 검사 제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게 과증식성 용종이 명확하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할 때 대장암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대장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만 시행을 하고 시술로 치료할 수 있는 조기 대장암의 경우 시술 전에 조직 검사로 대장암을 확인을 합니다. 용종의 경우는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선종의 경우 크기에 따라 조직 검사 혹은 시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상급 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과 관련 없는 과증식성 용종의 경우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종 절제술의 종류 그림으로 보시면 겸자를 이용한 용종 절제술입니다. 크기가 3mm 이하 되는 용종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겸자, 말하자면 집게 같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종의 크기가 큰 경우 스네어를 이용한 용종 제거, 콜드 스네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20mm 미만, 2cm 미만인 용종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종 밑에 점막 아래에 주사액을 주입하여 병변을 띄웁니다. 그 후에 스네어를 이용을 해서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이용한 용종 제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기가 매우 큰 경우 20mm 이상 되는 경우 대부분은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급에서 시술로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변 밑에 주사를 주어 병변을 띄운 후 칼을 이용해서 병변을 도려내어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언제 어디서 할까에 대해서 답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시기에 건강검진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건강검진은 미래를 위한 그런 건강 적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두면 미래의 무병장수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건강 검진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게 참 귀찮게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네. 내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잊지 말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민근 진료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